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결국 테슬라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늘 대박인데요. 계속 상승 가능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오를 주식은 계속 오른다라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마소 같은 경우 0.30 빠졌어요. 자, 근데 마소와 애플을 빨간색으로 이어 있는 조그만 그 가운데 보이시죠? 짙은 빨간색. 오늘 팔란티어가 9.37 빠졌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하루아침에 빠져버렸습니다. 애플은 0.04 플러스인데, 애플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고요. 오늘 그 사이에 팔란티어가 눈에 띄죠. 자, 팔란티어는 사실 다른 거 없어요. 기업 자체는 장기적으로 계속 좋은데, 단기적으로 이 팔란티어도 많이 올랐죠. 특히 이제 PR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자, 그런 것에 대해서 헤지 펀드들은 요럴 때, 이 굉장히 공매도랄지 또 차익 실현하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오르면요. 자, 그런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전혀 이 기업의 어떤 딴 문제가 있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일단 규모가 작은데, 많이 지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10%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10% 빠지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회복하려면 금방 또 회복하는 것이 팔란티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오늘 또 올랐습니다. 1.76%. 엔비디아가요, 지금 시가총액 1위로 다시 복귀했죠? 오랜만에 또 자리를 찾았는데, 근데 지금 엔비디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단기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또 많이 계속 오르잖아요? 꾸준히 오르다 보면, 어느 시점에요, 또 공매도들하고, 이런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또 이제 차익 실현하려는 친구들이요, 대량 매도가 또 나오다 보면요, 주가가 여기서 또 뚝 빠지게 되니까, 자, 그럴 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에 빠지듯이 엔비디아도 또 많이 오르면 또 조정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아주 견고하다라는 점이고, 이따가 또 한번 엔비디아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보세요. 2.85% 꾸준하죠. 이게 이제 중국과 뭔가 큰 틀에서 해결이 됐다 이러니까 아마존은 당연히 호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구글 보세요. 2.88입니다. 구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메타 1.04% 꾸준합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의미 없습니다. 오늘 플러스 했다가 또 마이너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지금 그대로입니다. 300달러 초반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건요,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200달러 초반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300달러 초반에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아니냐, 그 지금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또 한 번 크게 도약하는 시점 옵니다. 400달러 돌파하는 거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냥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오르는 건 또 오르고 내릴 건 내리고 하면서 지금 중국 쪽에 규제가 사인업을 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트럼프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죠. 특히 오늘 캐나다에 대해서 대량으로 소위 말해서 다시 이제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싸움 때문에 시장이 뒤에서 좀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출렁거린 면이 있죠. 아마 이게 주말 동안 뭔가 변화가 없으면요, 다음 주 중에는 영향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캐나다하고 지금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캐나다와 관계를 접겠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됐건 그렇게 지금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짐 크레이머가 생뚱맞게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함께 사진 찍었던 그 사진을요, 공개하면서,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또 모습 보였거든요. 보시면요, What a week라고 하면서 위에 보세요. 빨간색을 별표 쳤죠. What a week라면서 엔비디아가 이번 한 주간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흐름이, 상승이 가장 좋았죠. 계속 이번 주는 엔비디아의 한 주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젠슨 황과 찍었던 사진, 옛날에 인터뷰했던 사진이거든요. 자, 보시면
엔비디아하고 대시하고 뭐가 나오냐면요. 자, 따옴표 사이에 own it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엔비디아를 소유하라라는 거죠. own it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를 소유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Don't trade it이라고 하죠. 절대로 팔지 말라는 거죠. 트레이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는 must have라는 거죠. 엔비디아 주식은 무조건 가지고 있고 팔아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일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은 주가가 엔비디아가 막 오르면은 팔기 바쁘잖아요. 좀 올랐으니까 짜장면 값 벌었으니까 빨리 팔아서 수익 실현해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만약에 엔비디아가 그렇게 고점 찍고 더 이상 안 올라가면요. 여러분들이 잘한 거예요. 왜냐면 수익 실현했으니까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만약에 안 내려오고 쭉 올라가 버리면요. 그때는 그 상승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한 기업이 상승할 때는요. 미친 상승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놓친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고점에 막 들어와가지고 막 사요. 그래가지고 또 길게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자꾸만 욕만 하잖아요. 왜 안 오르냐고 내 것만 안 오른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on't trade it. 사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은요. 그냥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으면요. 그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꼭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트레이드를 참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막 지금 보면은 왜 좀 올랐으면 팔으라고 하고 왜 팔지 말라고 하냐고 계속 사모으라고 그러냐고 자 그러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 정서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이 그렇잖아요. 한국 시장은 사팔 해야지 돈을 남기고 벌 수가 있거든요. 워낙 한국 시장에서 속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습관이 잡혀져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 짐 크레머도요, 여러분 헤지펀드 출신이세요. 여기도 펀드 매니저 하고 여기도 늘 기업의 고객 돈 가지고 사팔 했던 사람이거든요. 헤지펀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보세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own it, don't trade it 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소유하면은 절대 팔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 엔비디아의 앞으로 확장성, 성장성을 봤을 때는요, 계속 가져가야 될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계속 크게 불려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 주면요, 계속 사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100 초반 떨어지고 할 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도 여러분들 중에 엔비디아는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100 초반, $100 아래로 떨어지면 더 떨어져요. 엔비디아 너무 과하게 올랐어요. 누가 엔비디아를 삽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도 그런 소리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다시 이렇게 엔비디아 상승을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다 팔아 던졌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엔비디아는 그때도 제가 계속 그냥 buy and hold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엔비디아를 계속 한번 소유하게 되면요. 이 트레이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식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근데 이 짐 크레머가 또 엔비디아 칭찬하고 나서니까 사람들이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입을 좀 셧업하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짐 크레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꼭 떨어져요.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엔비디아 빠질지 안 빠질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 주 엔비디아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있거든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여러분 엔비디아는 어찌됐건 지금 거의 4 트릴리언 달러의 터치다운 임박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조정이 오든 안 오든 간에 한번 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펀더멘털 굉장히 좋아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과의 거래도 어느 정도 해결됐다니까 트럼프가 이게 뭐 나중에 변수만 나오지 않는다면요.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연준 의장에 대해서요. 다시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어떤 얘기를 했냐?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시면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사임을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He would love if Federal Reserve Chair Jerome Powell were to resign이라고 합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한 마음을요. 너무 그냥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죠.
빨리 그냥 스스로 사임하면은 그 자체가 얼마나 너무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사임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사임하지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interest rate cut to 1%라고 합니다. 이 금리, 기준금리는 1%대까지 떨어뜨려 놔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좀 과해 보이지만 지금 뭐 4.5잖아요, 고점이. 근데 여기서 1%까지면 3.5%를 떨어뜨리는 건데 지금 당장 금리를 1%까지 떨어뜨려야 된다. 물론 여기는 좀 과장법이 있지만 뭐 적어도 뭐 1%에서 2% 정도는 충분히 내려도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좀 더 나가서 1%대까지 빨리 떨어뜨리라는 거죠. 금리를. 근데 제롬 파월이 이걸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도 이 얘기를 했고요. 어찌됐건 빨리 그냥 이게 이제 뒤에서 계속 푸시하는 거죠. 이런 푸시를 하면은 모욕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뭐 어떤 욕설도 하고 나쁜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제롬 파월도요. 이런 얘기 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계속 들리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대통령 입에서 계속 그런 얘기 나오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빨리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요. 제롬 파월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재미난 겁니다. 자, 아무튼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고, 딱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본인 입맛대로 안 가니까 이렇게 하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지금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요,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 5월까지인데, 이제 1년이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그냥 좀 물러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냥 뭐, 올해까지만 하고, 빨리, 적어도 그냥 올해까지만 하고, 그냥 빨리 물러나면 새 사람 내가 임명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벌써 제롬 파월 후임자까지 물색하고 있죠. 그래서 그 후임자는 금리를 당장 내릴 수 있는 사람 뽑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제롬 파월 의장이 끝까지 버텨요. 내년 그 임기까지 끝까지 버틴다고 했을 때에 자, 그러면 지금 금리가 올해 2번 정도 내리고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몇 번 할지 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좀 더 신중하게 가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년 이제 5월 달이면 다 끝나요. 그럼 5월 이후부터는 어떻겠어요? 금리가 더 빠르게 내려가겠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은요. 그걸 보고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요, 이미 내년 임기 걸 아니까 시장은, 여러분, 왜 지금 미국 시장이 무너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현재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다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년 금리 인하를 보고 벌써 미리부터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1년이 안 남았잖아요. 요즘은요,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1년 전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기다리는데 이러다 보면 뭐 6개월 전부터 막 주식시장이 달릴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아무튼 이 금리 인하는요. 옛날 트럼프 1기 때를 보면은 2차 상승, 긴 장기 상승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요. 그냥 넉넉하게 투자하세요, 여러분. 내가 투자하다 보면요. 내 주식이 오랫동안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좋아하시면 내지 마시고요. 왜 테슬라만 또 안 오르고 제가 또 엔비디아 얘기를 계속 하니까 엔비디아 오르는 게 막 시기 질투 나고 짜증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계속 오래전부터 테슬라, 엔비디아는 계속 얘기했던 주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네 둘은요, 이 인공지능 시대까지 들어오니까 결국 주인공들이 될 주식들이에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먼저 터져서 움직일 뿐이지 이제 테슬라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다 보면요, 여러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이거는 내가 확신하고 한 건데 얘가 안 오르고 다른 게 먼저 오를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시간 지나다 보면요. 역시 좋은 기업은 계속해서 나중에 늦더라도 막 미친 상승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니까 길게 보고 그냥 테슬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테슬라가 세계 최초로 2를 냈습니다. 자, 근데 레거시 미디어들은요, 전혀
전혀 보도할 생각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은요. 자,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그리고 뭐 언론이 그러든 아니든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튀어오르거든요. 이런 소식들 때문에. 자, 일단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The first fully autonomous delivery of a Tesla Model Y from factory to customer라고 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오늘 그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모델 Y를 배달했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그것도 from factory to a customer home across town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공장에서 이 소위 customer home across town인 거죠. 그러니까 고객 집까지 배달됐는데 이게요 across town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 시내 주행 있죠. 여러분 그 도심지 주행을 가로지르고요. 그리고 including highway입니다. 그러니까 도심도 달리고 하이웨이 고속도로도 달리면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테슬라입니다. 이거 지금 웨이모는요 하이웨이 못해요. 여러분 둘 다 이걸 못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이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FSD를 타보면요 뭐 고속도로 타고 도심도 복잡한 아주 뭐 자잘한 도심도 다 하거든요. 정말 잘 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도심 주행하고 하이웨이 고속도로까지 당연히 그 공장에서 고객집까지 가려면요 적어도 그 보통 달릴 때 빠른 길은 하이웨이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심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텐데 그렇게 해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회사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인 뭐 폭스바겐이 했습니까? 도요타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어느 회사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 중에도 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이걸 해낸 거예요. 사실 이건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이 주류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뭐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또 보도를 내지도 않습니다. 아마 뭐 그냥 한 꼭지 조그맣게 보일 듯 말 듯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은요 너무 조용하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거는 사실 아래쪽에도 나오지만요. 자, 지금 고속도로하고 도심 다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주행을요 얼마나 달리면 속도가 72마일을 달렸다고 합니다. 노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이게 이제 72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웨이 72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2마일로 고속도로를 달렸다? 이게 그 한국으로 킬로미터로 따지면요. 이게 이제 115km 속도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115. 그러면 그 정도면 한국에서도 빠른 편이지 않습니까? 보통 한국에도 고속도로 주행이 10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맥스가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한국도 도로가요. 사정이. 자, 어찌됐든 간에 115km로 그냥 쭉 달려간 겁니다. 미국에서 보통 65마일 정도 달리거든요. 맥스가, 고속도로가. 근데 이제 이게 72마일까지, 여기서 보통 한 10마일 정도, 75마일까지 달리잖아요. 근데 72마일까지 속도를 해가지고, 직접 고객 집까지 딱 갔다고 합니다. 커스터머 하우스까지, 고속도로에서는 빠르게 달리고, 그리고 이제 도심지에서는 뭐 속도를 뭐 10마일, 20마일, 30마일 조정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재미난 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 보게 되면요, literally no one in the car라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테슬라 이 모델 Y 고객에게 직접 배달되는 건요, 아무도 타고 있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아무도 없는 자동차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로보택시에 앞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이 아무도 안 타고 배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No remote operators in control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누구도 리모트 컨트롤 하는 사람도 없었고 오퍼레이터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하려면 오퍼레이터는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전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나 어떤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중앙 컨트롤 센터를 하나는 운영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되는 건데 지금 이 자동차 배달은요 아무도 타지 않고 또 리모트 멀리서 조정하는 오퍼레이터도 아무도 없었는데 컨트롤하는 사람이 근데 결국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스스로 자동차 혼자서 고객 집까지 내려갔다 갑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사진 보세요. 지금 이 뉴 모델 Y 저기 보이죠? 이 친구가 직접 받은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직접 받은 친구인데 뒤에 친구들이 같이 손을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 찍고 있죠. 이게 세계 최초로 배달됐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서 지금 아래쪽에 A샥도 테슬라 자율주행 전체 이제 디렉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max speed was 72 mi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스피드가 72마일까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와, 정말 엄청난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걸 자율자주를 하겠죠. 그리고 뭐 이 말은 로보택시에도 더 이상 사람 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요, 왜 모르고 왜 화제가 안 되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 FSD를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모델 Y를 타보고 FSD를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요, 정말 이거에 대해서 흥분한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근데 안 해보니까, 안 타보니까 그냥 안티 테슬라, 뭐 반 테슬라, 그냥 머스크가 싫어, 나는 머스크가 공화당이라서 그냥 싫어, 그냥 나는 머스크가 싫기 때문에 안 타, 정치적으로 싫고 감정적으로 싫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테슬라를 비판하는 워낙 또 언론도 많고요, 실제로. 왜냐면 그게 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광고도 안 하죠. 굳이 언론사들도 테슬라를 잘해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본인들한테 광고라도 하면 뭐 보도를 하고 그러겠죠.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안 좋은 소식만 나오면 그냥 계속 올리는 거겠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그러나 뭐 언론이 하건 안 하건 상관없어요. 결국은 지나보면요, 놀라운 기술력이 이깁니다. 기술력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신다면요, 지금 정말 이 엄청난 일이 고객의 공장에서 바로 배달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아무튼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고, 이거는 지금 당장 주가가 안 올라도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다들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주분들만 아시고요, 그냥 바이 앤 홀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요, 데나이브즈도 딱 표시하지 않습니까? 데나이브즈는 이 기술주들이 어떠한 지금 그 앞으로 일이 펼쳐질지를 짐작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손에 꼽히는 몇 명 안 되는데, 이 데나이브즈는요, 지금 뭐 월가에 사실 본인의 이름을 딴 이 소위 그 ETF도 출시될 정도로 AI 기업 중에 피지컬 AI 쪽에는 독보적인 회사가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데나이브즈 보세요. 딱 보십시오. 오늘 이 배달됐다니까. 머스크가 직접 글 올린 거, The first fully autonomous delivery of Tesla Model Y랍니다. From factory to customer home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객 집까지 직접 배달됐다니까 데나이브즈가 벌써 이런 메시지 날리지 않습니까? A big day in the history of Tesla라고 하죠. 그러니까 테슬라 역사상 이거는 엄청난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테슬라 역사에서 이만큼 어마어마한 날은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대단한 날입니다. 그리고 AI 레볼루션에 있어서 빅데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테슬라와 그리고 AI라고 하는 지금 혁신, AI라고 하는 혁명, AI라고 하는 이 정말 시대적인 변화에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게 테슬라거든요. 어떻게 공장에서 만들자마자 고객에게 그냥 바로 쏘아버립니까? 이건요, 중간에 뭐와 같은 거냐면요, 중간을 안 거치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의 강점이잖아요. 테슬라는 딜러십을 안 거치잖아요. 근데 많은 기업들은 딜러십을 거치니까 거기서 벌써 수익이, 마진이 다 떨어져 버리 나가는 거예요, 기업들이요. 근데 테슬라는 직접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10개 이상 주에서 우리는 그거 반대한다 이러고 막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중간에 안 거치는 건요, 사실 중간에 쓸데없이 거치면 돈이 자꾸 빠져요. 마진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에서 사람도 운전도 하잖아요. 그냥 바로 보내버립니다,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중간에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엄청난 날인데 너무 잠잠하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나이브즈가 이렇게 빅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미 테슬라 투자하고 있는 기관 투자들은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정말 재미난 오늘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텍사스 어스틴에서 실제로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두 개지 않습니까? 웨이모하고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가 데뷔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재미난 장면이 포착됐는데, 테슬라 로보택시와 웨이모가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이게 이제 웨이모거든요.
자, 웨이모 위에 딱 벌써 달려있잖아요. 라이다 달려있고, 뭐, 곳곳에 지금 벌써 레이다며, 뭐, 막 덕지덕지 붙어 있죠. 자, 이 차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얘가 저 반대편에서 오다가 이제 라이턴으로 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지역이 큰 파킹랏인데 앞에 어떤 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운전하는 거고요. 근데 저 차가 지금 못 들어가니까 자, 이 지금 웨이모가요. 이 길가에 어정쩡하게 스탑돼 있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근데 웨이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테슬라 보세요. 오른쪽에 테슬라가 이제 여기서 좌회전해서 이 파킹랏으로 들어가야 됐던 거예요. 정말 묘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파킹랏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빨간색으로. 근데 테슬라가요, 정말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웨이모가 계속 스탁돼 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웨이모가 사실은 여기 빈 공간이 좀 있어 가지고 이거 조금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 아예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시간 지나니까 뒤에 차가 계속 밀려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재미난 거는 테슬라가 로보택시가요, 계속 기다려요. 좌회전하기 위해서요. 계속 기다리는데 막 차들이 이제 이 뒤에 기다린 차들이 지나가고 막 그러죠. 근데 어찌됐건 테슬라는 이제 좌측 깜빡이를 넣고 기다리는데,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재미난 거냐면요. 지금 웨이모도 지금 많이 헤매고 있는 게 많거든요. LA에서도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고, 그리고 웨이모가 지금 이런 거 보면 디테일함들이 웨이모도 떨어지는 게 많이 보여요. 오히려 테슬라 로보택시가 훨씬 더 디테일함이 더 살아 있습니다. 운전하는 거 보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웨이모 부른 사람, 테슬라 로보택시를 부른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보면요, 굳이 둘이 차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이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안에서 어차피 사람이 없어요. 앞에 운전하는 사람 없어? 개인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격대가 우버 안에서도 우버보다도 비싼 게 웨이모예요. 가격대가. 그러면 여러분 테슬라가 있고 웨이모가 있어요. 둘 다가 개인용이에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요. 둘 다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타겠습니까? 가격대가 테슬라가 훨씬 더 나아요. 그럼 당연히 테슬라를 타죠. 그러니까 이 경쟁에 있어서요, 웨이모는 가격이 훨씬 더 비싼데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테슬라는 어차피 자율주행 업데이트한 거 가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그냥 돈 받으면 그 자체가 ATM 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 뭐 우버가 인공지능 관련된 거 인수한다고 해서 막 주가가 막 오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결국 일루전이에요. 나중 시간 지나보세요. 그거 왜 하냐면요, 제가 다 분석해 드렸잖아요. 지금 우버가 그런 자율주행 기술을 안 가져오잖아요. 망해요. 시간 지나면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막 인수한다니까 올라가지만, 근데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어차피. 근데 지금 테슬라는요, 이미 기술이 다 개발이 끝난 거잖아요.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테슬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로보택시가 우버가 그거 한다고 해서요, 테슬라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웨이모랑 테슬라 로보택시만 비교하더라도요, 이 둘이 똑같이 지금 파킹랏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격대가 훨씬 좋고, 그리고 테슬라는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술력이 테슬라가 더 뛰어난데, 그러니까 당연히 테슬라를 타죠. 가격이 만약에 5불만 차이 나도 당연히 테슬라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건 경쟁이 끝난 건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같이 하지만 얘네들은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왜냐면 이 투자비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본전 뽑으려고 하면 차량이 이제 5년, 7년 돼가지고 차량을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재미납니까? 테슬라는 그냥 뭐 모델 Y에 업데이트만 하면 끝나니까 아무 사실은 저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테슬라의 경쟁력은 정말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보니까요, 뭐 댓글에도 좀 가끔씩 보니까 뭐 지금 요즘 엔비디아는 많이 오르고 다른 주식이 오르는 것 같은데 왜 테슬라만 안 오르냐, 막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슬라 투자가 아니고 다른 기업을 한번 투자해 보세요. 마소를 갖고 있고 뭘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다른 주식은 시원시원하게 오르는데 왜 내 거는 자꾸 안 오르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내릴 주식은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좋은 기업은요, 여러분들 이미 테슬라 공부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채널을 통해서요. 그 테슬라는요, 결국 다
어마어마하게 나올로 또 나중에 남들이 안 올 때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술로 나아가고 있는데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하다 보면 내게 조금 늦게 올라가기도 하고 나중에 막 꽃을 피우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다 그게 꽃을 피는 시기가 다 달라요. 계절에도 그 계절의 꽃이 다 다르듯이 그런 겁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 겨울에 피는 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시기가 다르니까 꽃 피는 계절이 다르다. 결국 테슬라의 시절은 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전교수였습니다.